앞으로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 한국 정부가 일본의 최후 통첩과 같은 발표를 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12일 작년 7월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적절한 수출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수출 관리를 평가해 나간다고 반응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출규제의 해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전제한 뒤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일본이 계속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 그런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일본이 한일 관계를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냐는 것에는 결국 한국 때리기가 정권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아베 정권 이후에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된 지지율 올리기의 일환인데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독도 근해에 일본 순시선을 보낸 정도로 한국을 자극을 했다면 현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 주요 물자를 수출 규제하는 국가 간에 있어서 거의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의한 보복 조치라고 해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 사슬의 핵심인 한국의 대표 산업을 공격한 것은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렇게 점점 수위가 높아져가는 것은 아베 내각에 계속해서 터지는 스캔들에 대한 관심을 국외로 돌리는 것에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사학비리나 벚꽃 스캔들 등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국 카드를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같은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아베 정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강한 한국 때리기 카드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내각은 이 사태 와중에도 계속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그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개헌의 목적은 역시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변모인데 만약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본은 한국 독도 등의 자국 방어나 영토 침략 등을 이유로 자위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 전쟁에서 실제 무력 다툼으로 번지는 국가 간에 있어 최악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에 코로나 같은 긴급 사태 발생 시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아베 내각이 이번 일본 내 확산 사태를 매우 무능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아사히는 관련 설문조사에서 72%의 국민이 개헌보다는 현 사태에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외교당국이 한국에 있어 마스크나 방역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나 각종 방역 노하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다 못해 포브스 재팬에서도 한국 꼬리표를 떼고 일본을 도울 수는 없겠냐며 익명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일본 경제 한국 없이 확장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 정권 유지뿐만 아니라 일본에 도움이 되겠느냐도 궁금한데요. 사실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해야만 국가의 경제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를 공격한 것은 매우 실수인데 최근 일본의 경제 매체에 따르면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자급으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만의 TSMC 등의 공장을 일부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언급을 하자 일본도 미국과 같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인텔과 TSMC 같은 업체를 일본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글로벌 먹거리가 떨어지고 계속해서 일본이 첨단 산업에서 밀려나가자 자국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 의존도를 벗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국 내 부품 소재 기업이 삼성과 하이닉스 의존도가 매우 크니까 인텔이나 TSMC 등의 대형 업체를 불러들여 일본 기업도 살리면서 반도체를 자국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대로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일본과 한국 반도체의 미래. 결국 이것은 정치 외교 활동으로 출발한 정책이고 글로벌 업체가 일본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일본 자체는 지진 때문에 글로벌 업체가 대량 생산 라인을 갖췄다가 생산이 멈출 위험에 항상 처해 있습니다.
히로시마의 웨이퍼 라인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은 잦은 지진으로 생산에 방해를 받아왔었습니다. 또한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연구기관이나 협력업체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곧바로 입점을 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9월 세계 1위의 시각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가 연구개발센터를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한국 클러스터에 133조를 쏟아붓는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업체도 굳이 자국보다는 글로벌 핵심인 한국에 붙어있는 게 나으니 이렇게 R&D를 통째로 옮기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 없이 자국 반도체 시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게다가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가속화하고 미국마저 반도체 작업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오히려 수출 규제를 거두고 하루빨리 협력 체제로 돌아서야 그나마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도 막상 일본의 부품이나 소재들이 직접 해보니까 해결 가능한 게 많더라는 반사 이익도 봤습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 11일 수출 규제 관련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또 막상 해보더니 되더라는 자신감도 크게 얻게 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일본 정부로 인해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거대 업체와 잡은 손을 스스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갔으며, 수출 규제까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점점 더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없는 손해가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은 한국의 막대한 여행 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특히 신음하던 지방 소도시의 상당 부분 경제 활성화를 해주는데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최근 팬데믹 상황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에 진단키트 수입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그래도 자국이나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은 상당히 해오던 편이었는데,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오히려 자국의 피해는 눈덩이와 같이 커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총리는 최근 총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을 측근에 논할 정도로 그 지지 기반이 약해진 상황에 처합니다. 이번 일본 경제의 수출 규제 철회 및 한국에 대한 입장을 전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우리 아베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하여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준 것도 그렇고,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부분 역시 언제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분들이 우리 아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베는 뼛속까지 우리 편입니다. 아베는 우리가 몰래 심어놓은 비밀 요원입니다. 아베가 수출 규제를 한 진짜 이유는 한국 경제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 반대로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며 거만할 대로 거만해진 일본 시장을 붕괴시켜 겸손을 가르쳐주고, 반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일본 기업들에게 종속되어 온 채 30년이 넘도록 일본산 소재에 의지해온 한국 기업들이 신속히 국산화를 진행하여 더 이상 일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핵심 소재들을 만드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우리 아베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사입니다. 수출 규제의 결과는 정확히 아베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지금 한국 기업들은 핵심 소재들을 모두 국산화하였고, 반대로 일본의 해당 기업들은 파산 상태까지 내몰린 상태인 것은 물론 덤으로 일본의 지방 관광지들까지 지난 100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난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아베가 멍청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아베는 우리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이슨 본이나 007이 겪었던 것보다 더 혹독한 특수훈련과 최고의 교육을 거쳐 비밀 요원으로 발탁된 최고 중에 최고 엘리트 요원입니다. 아베가 가끔 TV에서 멍청한 소리를 하거나 또는 그 긴 얼굴 중앙에 작은 콧반스를 덮어 사람들을 웃기는 것은 자신의 뛰어남을 들키지 않기 위한 교묘한 위장술이자 최고의 경지까지 오를 대로 오른 대중기만 심리 전술 마스터의 시범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치를 여유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아베가 그 폭망이 예약되어 있던 올림픽을 그렇게 집착하며 진행했던 이유는 앞서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들에게 참교육을 했던 것처럼 거만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국민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올림픽으로 들떠 있다가 최근 몇 개월 한다 만다 헷갈리는 발표 속에 애만 태우고, 또 준비하면서 들어간 30조 원이 넘는 돈은 또 돈대로 모두 날아가 버리고, 현재는 완전 취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내년에 실제로
제대로 개최할 것도 아닌, 배는 여전히 아픈데 똥을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싼 것도 아닌, 또 그렇다고 다시 쌀 것 같지도 않은, 애매하면서도 찝찝하고 괴로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림보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올림픽으로 일본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일본이 세계 최고의 1등 국가라는 것을 자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뜬금없이 한국의 프로야구가 세계로 방송되며 지금 거의 유일한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아닌 올림픽이 되어버려 미국인들이 한국에 열광하는 결과를 낳았고, 특히 한국의 김준영과 동서남북 피자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진짜 황당하면서도 배가 몹시 아픈 상황이 현재 일본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아베의 계획이었고,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했던 모든 미션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몰려갈 동안 우리 아베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베는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에서 소파에 앉아 노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일본 국민들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빡친 일본 국민들은 이게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할 짓이냐며 아베를 비난했지만, 사실 그건 그들이 아베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약 일본 국민들이 아베의 하루 일과까지 알았다면 그냥 욕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아베의 하루 일과 기록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아베는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내방객이 없어 그냥 계속 집에서 머물며 놀았습니다. 갑자기 오후 3시 42분에 집에서 관저로 출발합니다. 4시에 강요들과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아직 해결해야 될 것이 많고, 내년 올림픽 문제도 지금 처리할 게 너무도 많으며, GDP 대비 250%가 넘어가는 세계 최고의 넘사벽 부채도 해결해야 하고,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나라의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것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닌데다, 무엇보다 현재 걷잡을 수 없이 일본 내 퍼지고 있는 감염 사태 때문에 일본 정부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4시 3분에 시작된 회의는 정확히 12분 뒤인 4시 15분에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상 집돌이인 우리 아베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4시 29분 집으로 바로 돌아오고 그렇게 쿨하게 퇴근해버립니다. 즉 오늘 하루 우리 아베가 근무한 시간은 총 12분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베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 많이 다릅니다. 현재 한국 정부 기관들은 100일이 넘게 강행군을 하고 있으며, 머리 감는 시간까지 아끼려고 단발로 자른 정말 징한 일본 대표와 휴가까지 모두 반납하고 일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있어 앞으로 한 달,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미래, 그리고 세계에서의 그들의 위상이 어떻게 갈릴지는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집에만 gat혀있는 아베를 보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일본 내 사태가 나아져서 아베가 좋아하는 골프장에 가서 우리 아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놀이인 덤블링을 마음껏 하며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